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저희가 원한 게 돈입니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아이들에게 떳떳한 부모가 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어제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울려 퍼진 한 세월호 유가족의 목소리입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화물 피해 기사 등 52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진도 팽목항에서 삭발을 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도보를 하고 단식을 하고 노숙 농성을 하고 이제는 삭발까지 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유가족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는 것인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팟짱은 세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뉴스장에서는 쉽고 간략하게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고요. 이어서 세월호 유가족 법률 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와 예은아빠 유경근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정부의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유족들이 삭발까지 하게 된 이유와 이후 활동 방향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금요일의 고정 코너 이택수의 여론일기에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 데이터를 통해 이번 주 여론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월 3일 금요일 장윤선의 팟짱 시작합니다. 박정호의 뉴스장. 박용성 중앙대 이사장이 2011년 중앙대 본분교 통합 승인 직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의 비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중앙대 통합과 관련해 MB정부의 전방위 특혜와 이에 따른 중앙대 측의 대가 제공이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수석의 요청으로 2011년 5월 2일 중앙대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특강을 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학내에서 박 이사장과 만났습니다. 박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대 본분교 통합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중앙대 인근 갈비집에서 학교 측 인사들과 저녁 식사도 함께했다고 합니다. 박 이사장이 이 전 대통령을 면담한 뒤인 그해 6월 교육부는 사립대 본분교 통합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시행했고 마침내 8월 중앙대는 서울 흑석동 본교와 안성 캠퍼스 통합 승인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육부 규제에 막혀있던 본분교 통합이 이 전 대통령의 대학 방문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된 겁니다. 검찰은 본분교 통합으로 중앙대가 수백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혜를 받은 중앙대와 중앙대 재단 소유주인 두산그룹이 정관계에 모종의 대가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중앙대 쪽 자금 흐름을 추적 중입니다. 박범훈 전 수석의 직권남용과 횡령에 맞춰진 검찰 수사가 친이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투자한 캐나다 자산 가치가 초기 투자액의 4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7천억 원이 넘는 자산 손실액이 발생했습니다. 국회 자원외교 국조특위 정의당 김재남 의원은 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캐나다 법인 감사 보고서 분석 결과 지난해 가스공사 캐나다 사업에서 4,600만 캐나다 달러, 약 560억 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손상차손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 가격보다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로써 가스공사 캐나다 사업의 손상차손은 총 6억 700만 캐나다 달러, 7,24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2013년에는 혼리버, 웨스트컵뱅크, 우미악 등 3개 사업에서 5억 6,100만 캐나다 달러, 6,688억 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혼리버 사업만 운영되고 있고 2개는 중단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스공사가 캐나다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9억 8,600만 캐나다 달러, 1조 2,003억 원으로 전체 투자액의 61.5%가 허공으로 날아간 셈입니다. 게다가 혼리버 사업은 지난해 영업손실 4,100만 캐나다 달러, 3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가 북미 지역 가스 가격을 엉터리로 예측해 사업에 뛰어드는 바람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가스공사는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사업에 뛰어들어 지금까지 3,53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아카스 가스전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의 점령 지역이라 가스전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가스공사는 국제계약에 따라 앞으로도 2조 9,249억 원을 더 투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원 내부 보고서를 입수한 국민일보의 보도인데요. 감사원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03년부터 지난 3월까지 추진한 116개 해외자원 개발 사업 중 24개 사업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3개 기관이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이미 투자한 금액이 31조 4천억이며 앞으로 34조 3천억 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라크 쿠르드 유전 사업과 멕시코 볼레오 광산 사업을 보면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한 해외 참여사가 이탈하는데도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이미 투자한 비용의 손실이 아까워 떠나는 외국 회사 지분까지 인수하는 바람에 투자비가 대폭 증가한 사실도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한 세 곳 공사에서 올해 갚아야 할 차입금만 5조 2,774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가 국제 호갱이 됐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어제 각 계파 수장이 참여하는 첫 원탁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야권 후보의 난립으로 4.29 재보선의 비상등이 켜지자 SOS를 치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일부 비노 인사가 불참하면서 문 대표의 계획은 시작부터 삐걱거린 모양새입니다. 정세균 전 대표, 김한길 안철수 전 공동대표, 문희상 박영선 전 비대위원장,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이 초청 대상이었지만 김 전 대표와 박 전 원내대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전 대표 측은 건강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한다고 문 대표 측에 알렸다고 설명했고요. 박 전 원내대표 측은 전남대 강연 일정 때문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선거 지원 여부도 유동적입니다. 김 전 대표 측은 지원 요청이 온다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원내대표 측은 전대 앙금 때문이 아니라면서도 선거 지원 문제는 지금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발벗고 나선 안철수 전 대표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서 보면 관악을 선거구에는 호남 출신이 많아 정동영 전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선 동교동계 등 당내 호남 출신 인사들이 나서야 하는데요. 박 전 원내대표도 동교동계도 선뜻 움직이지 않아 문 대표로서는 답답한 형국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과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유족과 실종자 가족, 생존 화물기사 등 52명이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 인양 공식 선언, 배보상 절차 전면 중단을 촉구하며 삭발했습니다. 유족들은 희생된 가족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진상규명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참사 1주기를 앞둔 지금 배상 보상 지급 기준을 발표하며 진상규명을 돈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족들의 삭발식에 앞서 시민사회 원로들도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어제 세월호 참사 특조위는 회의를 열고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삭발까지 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세월호 유족들의 간절한 호소에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는 응답할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교육감이 정부가 누리과정에 어린이집 보육비 재원 부족분을 자체 발행한 지방채로 충당토록 요구한 데 대해 여야 합의를 뒤엎는 말바꾸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후속 조치가 없으면 특단의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또 한 차례의 보육 대란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 이재정 경기, 이청현 인천 교육감은 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교육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이미 약속됐던 사항마저 일방적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교육청에 누리과정 재원 자구 계획서를 요구하며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광주, 충북, 제주 등 7개 교육청에는 지방채 5,026억 원을 자체 발행토록 떠넘겼습니다. 당초 지난해 말 누리과정 예산 파동 때 여야는 지방채 예산 부담을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사드 제조업체인 로키드 마틴사가 우리 정부의 구매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터넷판 기사에서 로키드 마틴의 국외항공 미사일 사업 개발 부문을 총괄하는 댄 가르시아 수석 책임자가 한국 정부가 사드 시스템을 사들일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 정부의 관련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승용 국방부 부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구체적으로 사드 관련된 정보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방한하는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호의 뉴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